안녕하세요, 감성필름입니다. 오늘은 이육사 감독님과 함께 소니의 α7S3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소니의 많은 광고를 촬영해 오시며 소니 카메라를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이육사 감독님과 댄스 필름을 작업하며 α7S3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께 제가 잘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색감 부분에 있어서 시네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육사 감독님과 함께한 댄스 필름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비디오그래퍼 이륙사라고 합니다. 소니 코리아에서 프로포토그래퍼로 활동 중이며 팀 저스트 비디오 프로덕션의 영상 감독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무가 박혜림 양과 파티라는 주제로 작업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안무가가 가진 여러 안무적인 자아를 몸으로 표현하는 내용의 댄스 프로모션 영상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사용한 소니 카메라는 α7S 마크 1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미러리스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았을 때였는데요. α7S의 컴팩트한 바디와 미친 듯한 고감도의 매료가 되어서 구매를 하게 되었고, 그때 이후 줄곧 소니 카메라를 사용해 왔고 지금도 쭉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제가 소니 카메라를 구매했을 때의 장점을 지금도 계속 느끼고 있는데요. 작업을 함에 있어서 좋은 점은 다른 카메라 대비 컴팩트해서 적은 인원으로도 운영하기가 정말 수월하고요. 소니 카메라를 사용하는 분들이 또 주변에 많고 또 영상업계에서 정말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정말 협업하기가 좋다는 점, 그리고 작은 바디에서 나온다고는 믿을 수 없는 좋은 성능의 영상 퀄리티가 제 작업들을 한층 돋보이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아진 점이 사실 너무 많아서 다 이야기하기가 힘들 정도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역시 올라운드 4K 바디가 된 점, 그리고 10비트의 지원인데요. 4K 24프레임부터 120프레임까지 아우르는 상업 촬영에서는 꼭 필요한 범위에 최적화된 영상 모드 지원과 10비트의 지원은 사실 출시 시기에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만큼 완성도 높은 형태로 출시가 돼서 저는 지금도 정말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모든 촬영을 10비트로 촬영하고 있고 120p 같은 경우에는 간혹 슬로우가 필요한 경우나 빠른 피사체를 촬영할 때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대놓고 해보지는 않았지만 사용 시 AF나 화질 등은 60p나 30p로 촬영을 할 때와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AF 성능 향상이라는 게 정말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 체감하기가 힘든데요. 30% 향상이 되었다는 기존 바디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α7S 마크 3를 사용하기 전에 저는 α7 마크 3를 사용을 했는데요. α7 마크 3 바디 대비해서는 실제 촬영에 영향을 줄 만큼 AF가 향상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로 AF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MF를 사용할 일이 생기면 굉장히 조심스럽고 초점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좀 불안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이를 리얼타임 트래킹이 완전히 해결을 해줬습니다. 사실 터치 한 번으로 그것도 움직이는 포인트에 초점이 고정이 되니까 저처럼 외부 모니터를 잘 사용하지 않거나 AF를 즐겨 사용하는 감독님들이 사용을 하면은 정말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니 바디를 나름 오래 사용을 해왔고, 정말 추운 겨울의 아이슬란드나 하와이, 인도네시아 같이 정말 더운 곳에서도 땡볕에서도 촬영을 많이 했었는데요. 더워서 작동이 안 된다던가 그런 경우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아무래도 전 상업 촬영 위주로 많이 하고 바디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은 상업 촬영에 사용을 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댄스 필름은 상업 촬영보다는 개인 작업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안무 디렉과 의상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안무가가 준비를 하고, 장소나 촬영 기법, 컨셉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서로 상호 협의를 해서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 작업으로 진행하는 댄스 필름 같은 경우에는 영상의 러닝 타임을 보통 1분 내외로 잡고 촬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컨셉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장소별로 먼저 풀샷을 먼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포인트 안무가 되는 클로즈업 샷이라든지 필요한 경우에는 안무가와 협의를 해서 별도의 추가적인 디테일한 장면들을 촬영하기도 합니다. 손은 눈보다 빠르기 때문에
처음 보는 안무를 한 번에 이제 캐치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한 번에 촬영을 한다기보다는 포인트가 되는 동작이라면 그 구간을 좀 이제 반복해서 촬영함으로써 안무의 느낌이나 구도, 안무가 촬영자의 호흡 등을 맞춰주면서 안정적으로 담는 것에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핸드헬드 같은 경우에는 안무에 좀 빠르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경우나 좀 현장감을 많이 넣고 싶은 안무 장르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짐벌도 사용하고 핸드헬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삼각대를 놓고 촬영하는 경우도 있고 지미지 같은 장비를 활용을 해서 촬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주로 이제 사용하는 화각은 광각에서 24mm, 망원에서는 보통 55mm, 그리고 이제 정해진 것은 사실 없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다양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촬영하는 영상의 이제 스타일이나 컨셉에 맞춰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화각에 대한 이제 간단한 팁이 있다면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인 느낌을 좀 표현하고 싶을 때는 광각 렌즈를 사용하시면 되시고 좀 이제 감성적이거나 정적인 표현을 하고 싶으실 때는 보통 이제 망원 렌즈를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댄스 필름에서는 이제 수동으로 노출을 제어를 하고 있지만 노출을 제가 이제 병적으로 칼같이 잡지는 않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0.3 스탑 정도는 고정으로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카메라에 이제 LCD 화면을 이제 확인하면서 크게 이제 눈으로 봤을 때 튀지 않을 정도로 맞춰서 촬영을 진행을 합니다. 노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제 안무 촬영의 경우 이제 롱테이크가 많은데 노출차가 큰 곳에서 이제 동시에 쭉 이어서 촬영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제 밝은 곳에 노출을 맞추고 어느 정도 이제 노출을 맞추고 촬영하는 것이 후반에 이제 고정하실 때 좀 더 수월합니다. LCD 화면은 개선이 되긴 했는데 실사용에서는 사실 화면이 작아서 여전히 이제 구도 확인용으로만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출 같은 경우에는 LCD 화면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저는 이제 노출 표시 정보를 수치로 이제 확인하는 게 좀 더 정확하기 때문에 항상 수치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독님과의 댄스 필름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들께 소니가 자랑하는 시네톤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소니의 다양한 PP 샘플들을 보시면서 시네톤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소니는 영상 촬영 분야에서 하이엔드 시네마 카메라인 시네알타를 통해서 영화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옴과 동시에 비디오 카메라 영역에서도 높은 수준의 퀄리티와 업계 최고 수준의 오토포커스 기능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왔습니다. 그러나 영상 콘텐츠 시장은 기존의 영화, TV에서 벗어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카카오 TV 등 각종 인터넷 서비스를 통한 플랫폼으로 진화되고 있는데요. 빠르게 움직이는 이 시장의 콘텐츠의 길이는 매우 짧아졌고 제작 기간 또한 짧아졌어요. 또한 이제는 소규모의 사람들이 예전 방송과 같은 수준의 콘텐츠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유튜브 플랫폼 시장의 영상 제작자들은 비디오 영역에 더 치중되어 있는 장비들을 사용해왔습니다. 좋은 AF를 통해 쉽게 찍어 편집하는 것이 필요했죠. 소니는 미러리스 시장에서 이 영역을 잘 활용해 왔는데요. 하지만 시장이 발전할수록 제작자들은 끊임없이 필름의 영역, 그러니까 시네마를 축소한 영상들을 제작하기를 추구해 왔어요. 필름톤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소니는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 소니는 FX9이라는 중소규모의 프로덕션용 시네마 카메라를 출시했고 여기에 시네톤이라는 간말을 탑재했는데요. 또한 알파7S3에 10비트가 탑재가 되면서 소니의 새로운 도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네톤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REC709라는 기본 감마에 대해 이해하여야 합니다. 감마 자체를 이야기하자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면 REC709란 우리가 TV를 비롯해 핸드폰 화면, 컴퓨터 모니터 등 일반적인 SDR 환경의 디스플레이에서 보는 화면의 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소니는 이러한 REC709 기준에 맞추어 SD-D5 또는 R709라는 간말을 소니 방송의 톤으로 설정하였고 또한 시네마 카메라의 모니터링용으로 S709라는 간말을 만들었습니다. 시네마 카메라의 경우 로우로 촬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마 적용이 되어 있지 않아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비디오의 화면처럼 모니터링 되지가 않아요. 따라서 현재의 룩이 어떤 룩인지 파악하기가 어렵겠죠. 소니는 모니터링을 위해서 S709라는 간말을 개발하여 영화와 같은 특성의 화면으로 바로 보기를 원했습니다. 이 간만은 모니터링용이기 때문에 영화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에서
최종적인 룩으로는 사용될 일이 많지 않지만 필름의 특성을 고려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컬러 그레이딩의 기초가 될 수는 있습니다. 소니는 여기에서 뜻밖의 이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빠르게 컨텐츠를 제작해야 하는 시장에서는 제한된 시간과 예산 안에 더 많은 컨텐츠를 제작해야 하므로 이 감마를 최종 룩으로 사용하게 한다면 시간을 아낄 수 있었던 것이죠. 베니스의 인기 있는 영화 룩을 바탕으로 한 시네손이 FX9 그리고 이제는 미러리스인 α7S3에 적용된 이유입니다. 시네톤은 필름 특성을 갖고는 있지만 비디오 영역의 카메라에 적용해야 했으므로 완벽히 S709의 감마를 사용할 수는 없었어요. 비트 뎁스나 DR이 부족하기 때문에 같은 감마를 적용할 경우 하이라이트가 클리핑 되거나 색조가 깨지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었겠죠. 따라서 S709보다는 조금 더 비디오에 가까운 톤으로 만들었습니다. 표로 보시면 다음과 같아요. 시네마톤, 필름톤의 가장 큰 특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이라이트 영역의 부드러움과 저조도 부분의 단단함, 그리고 디테일입니다. 이 두 가지 특성으로 인해 화면이 어둡더라도 그 안에서 디테일을 구분함으로써 우리는 사물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고 밝은 화면 속에서도 이미지가 깨지지 않고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시네톤은 바로 이 부분에 집중을 했습니다. 시네톤의 하이라이트 부분의 컨트라스트는 낮고 부드럽습니다. 밝은 영역에서 물체가 부드러워 보이지만 디테일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주피사체가 아닌 물체가 너무 눈에 들어오는 것도 방지합니다. 저조도의 부분은 대비가 약간 향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물의 이미지는 선명해 보이죠. 피부색은 아름답게 표현되는데요. 감마 곡선으로 인해 색상은 밝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노출이 약간 어두운 물체를 촬영하면 색상이 더 풍부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이제 여러분들은 왜 시네톤이 영화적인 화면이라고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되셨을 거예요. 부드럽고 풍부한 하이라이트와 안부의 디테일 유지, 그 룩을 만들기 위한 감마 곡선이 시네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상광 필터를 사용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셨으리라 생각해요. 단순히 뽀샤시한 화면이 예쁘기 때문만은 아니라 하이라이트의 영역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비디오의 룩을 필름의 룩처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광학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상광 필터는 모든 화면을 다 부드럽게 해주는 필터뿐만이 아니라 글리머 글래스와 같이 하이라이트 영역만 부드럽게 확산시켜주는 필터들도 존재를 합니다. 또한 안부의 영역에 미치는 영향도 필터마다 다 다르고요. 하이라이트와 안부의 디테일, 부드러움,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필터를 사용하신다면 더욱더 영화라는 특성에 맞는 룩을 개발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또한 하이라이트뿐만이 아니라 저주도 그리고 블랙 레벨에 대해서도 중요한 팁을 얻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부를 완전히 내리면 이미지는 얼핏 선명해 보일 수 있지만 디테일이 사라진 화면은 이미지를 협소하게 만들어요. 기존 소니의 로그 곡선에 의한 저조도 노이즈의 해결책으로 후반에서 안부의 영역을 완전히 내려서 노이즈를 보이지 않게 하면서 디테일조차 사라지게 만드는 팁을 제시해온 분들도 계시는데요. 물론 이게 유튜브라는 영역에서는 일부 도움이 되었을 수는 있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네톤의 선택이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α7S3를 활용한 댄스 필름 그리고 α7S3의 장점인 시네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뵐게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